자,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자,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어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법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선임 감독에 관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이거 틀린 거는 2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대리권 소멸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네. 복대리인이 대리행위에 관하여도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네, 이거 맞는 말.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말.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경우는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승낙이 있든지 이럴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네, 요거는 저번 시간에도 봤던 그 내용이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자, 임의 대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있다. 자, 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선임하고 감독해야 될 요 책임이 있다. 본인이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부적인과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요 책임은 지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부적인과 불성실함이 있을 때 이걸 알았으면 본인에 대해서 통지하고 그 해임을 해라. 요 책임은 있다. 근데 요게 아니면 다른 책임은 없다. 임의 대리인은 선임한 복대리인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스스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 해임도 됩니다. 자, 122조.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의 그 책임. 여기서 그는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인을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은 뭐라고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여기서의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거, 그 책임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해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법정 대리인은 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과실이 있든 뭐 과실이 없든 나는 잘했는데 복대리인이 뭔가 잘못했네. 그럴 때도 선임 감독에 있어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 자, 전조 제1항은 뭘까요?
방금 전에 있던 화면에 있던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자, 승낙을 얻어서 임의 대리인이 승낙을 없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자,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은 임의 대리인 얘가 책임이 있다. 요거. 자, 요거는 다른 말로, 자, 부득이한 사유. 자, 여기 부득이한 사유.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진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나요? 자, 보통은 복대리인을 이제 법정대리인이 했다. 그러면 이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 유무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선임을 잘못했고, 얘를 뭐 감독을 잘못했고, 요 딱 뭐 법정대리인 자신이 뭔가 과실이 있을 경우만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부득이한 사유로 했으면 내가 얘가 뭔 짓을 해도 다 책임을 지면 안 되잖아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는데 내가 얘가 뭔 지랄을 해도 다 책임을 지면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네. 자, 정리하면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이 없습니다. 이거 복인권이라고 그냥 복대리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복대리 임명하는 권한, 복대리를 임명한 권한, 복인권이 없어요. 원칙으로는. 하지만 본인의 승낙, 자,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복인권이 있습니다. 이때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이 있어요. 내가 선임하고 감독하는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진다. 자,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임명할 권한이 있어요. 언제든지 무과실 책임 뭐든지 선임 감독에 대해서 선임 감독은 내가 잘했어. 그래도 법정 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무과실 책임.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럴 경우는 선임 감독상 과실만 내가 선임하고 널 감독 요거 제대로 계약을 하는지 감독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때는 책임을 진다. 근데 그거 말고 복대리인이 뭔 지랄을 해가지고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책임을 안 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의 요거 앞에 문제 지문인데요. 쉽게 다 이해하셨죠? 요렇게 설명하면 다 지문에 나와 있던 내용, 요거 지문에 있었죠? 지문에 있고, 요것도 지문에 다 있고, 하면은, 자, 따로 뭐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자, 다음 문제. 자, 갑은 자기 소유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수여했다.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자, 을이 복대리인을 또 선임을 했네요. 자, 그런 다음에 병은 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틀린 말이죠. 갑의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 요렇게 병은 이제 복대리인이 되는 거고, 여기가 대리인. 자, 병도 을의 대리인은 아니죠. 을의 대리인은 아닙니다. 요 갑의 대리인이죠. 갑의 대리인. 엑스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네, 이게 맞는 말이네요. 타당하다. 자, 엑스토지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네, 이게 맞는 말.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계속 나오는 지문이죠. 있다. 병은 적법한 선임
적법하게 선임한 후 엑스투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했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리권은 소멸하죠. 소멸하죠. 계약 전에 사망했대요. 뭐 계약도 되지도 않았는데 뭐 대리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대리권 소멸합니다. 자, 이렇게 틀린 말이 되고요.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하였다면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자,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엑스지 매매에 관하여 민법 제29조에 의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아니죠. 있다. 표현대리하고 뭐 무권대리 있다가 129조니까 지금 122조까지 했잖아요. 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앞에 거 설명. 의뢰대리나 이렇게 잘못된 거. 본인의 대리죠. 본인의 대리인의 대리가 아니다. 네. 자, 요 2번 질문은 판례 있어요. 대리인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 판례에 나오는 내용을 지문으로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쉽게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쉽게. 자, 읽어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대리권 없는 을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평가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틀린 거.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갑이 추인을 안 해요. 갑이 을병 이렇게 있는데 갑이 이렇게 그래 이거 임대차 계약 그래 나도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한 개 할게 이렇게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너무 당연하죠. 이 갑이 추인을 해줘야죠. 그래 이 계약 뭐 할게. 안 돼, 이거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갑이 이렇게 추인을 안 하면 효력이 없다.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자, 병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럼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지 아니죠. 이게 틀린 말은 얘네요. 채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았더라도 병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채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같이 이렇게 계약한 걸로 할래?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럼 갑이 그래 그렇게 하자 추인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 안 돼. 이거 거절을 하든지 할 수 있죠. 네, 병은 갑에 대한 채권권 있습니다. 갑이 임대 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하기 이거 단축하여 이거 변경을 했대. 변경해서 변경 추인을 했어요. 병은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 그렇죠. 병이 또 동의를 해야죠. 동의를 해야지 됩니다. 이거 맞는 말. 이렇게 근데 이건 아니고 조건이 틀려. 돈을 더 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이 너무 긴데 나 이거 따로 나중에 공사 때문에 좀 줄여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이 동의를 해야죠. 당연히 병도 그래 그러든지 아니요 병이 또 거절할 수 있잖아요. 동의를 안 해. 그러면 좀 무효가 되는 거죠. 또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계약 시로 이거 추인을 한 거야. 그래 이 계약 그대로 하자. 이렇게 추인하면 그러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자,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앞에 나왔던 지문 내용하고 똑같은 법조문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한테 대항하려면 상대방한테 바로 그냥 추인 또는 거절의 표시를 해라. 자,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냥 뭐 상대방이 알고 있어. 그걸 이렇게 한 거를. 그럴 때는 뭐 꼭 상대방이 안 해도 된다. 자,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거효력이 생긴다. 추인. 이렇게 계약 다 해놓고 나중에 가도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에이씨, 그렇게 하자. 라고 본인이 이제 추인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뭐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계약 시에 소급하여. 요 아까 나왔던 지문.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이 내용. 자,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경우는 이게 소급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급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 등기부에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가 1, 2, 3번 막 이게 내가 등기를 이렇게 하고 등기하고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추인해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된다. 제3자의 권리가 해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 시에 소급하는데 단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자, 조건.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다. 뭐 이게 뭐야? 원칙은 단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야. 거절하면 무효되고. 자, 일부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아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차 기간을 줄인다든지 이건 월세를 올린다든지 금액을 틀리게 한다든지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동의를 얻어야 되죠. 동의를 얻어야 당연히. 묵시적 추인도 가능. 단 본인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 방치하는 것 같은 게 단순히 그냥 놔두는 거 이런 거는 추인이 아니에요. 이런 게는. 자, 추인 있으면 소급하여 계약 시부터 유효가 됩니다. 제3자가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료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무권대리 내용. 무권대리가 이렇게 상대방하고 매매계약 하는데 대리권이 없어요. 그럴 때는 유동적 무효라 해서 추인하면 유효,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를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추인해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를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받지 아니한 때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이게 상대방의 철회권입니다. 상대방의 철회권. 그러니까 철회를 할 수 있어요. 최고를 할 수도 있고 철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철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계약 없던 걸로 해. 이거 최고는 이제 그 원래 갑한테 이거 계약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그러지 않는다. 대리권 없는 걸 알았을 때는 철회권을 못 쓴다. 대리권 없는 걸 알았는데 뭘 철회를 해. 그냥 물어봐야지. 최고권은 있어야 최고권. 물어보고 추인해줘 이렇게 추인해줘 이렇게 물어보는 최고권은 있어요. 최고권은 있는데 철회권은 없어요. 철회나 못해. 알았으면 상대방 대리권 없는 걸 알았으면 철회권은 없어요. 상대방의 최고권 선악 불문 기간을 정하여 물어본다는 게 최고죠. 최고. 기간 내 답 없으면 거절. 그리고 철회권은 선임아 내가 몰랐을 때만 이거 얘 대리권 없는지 몰랐어. 그때만 철회권이 있어요. 나 몰랐는데 이거 무효야 무효. 안 해.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해야 돼요.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무권리자에게 한다.
자,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과의 사이에 맺은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철회를 해버리면 무효가 됩니다. 아, 이거 아니.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철회 후 본인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벌써 무효가 됐거든요. 철회를 했으면 후 철회 전에 가능한 거죠. 철회를 하면 선의의 상대방만 가능하고 상대방이 알았다. 알고 있었어. 아이, 너 대리권 없는 거 알고 했는데 철회를 해? 이놈이 뭘 회피하려, 이때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나온 질문,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지금 이거는 최고잖아요. 최고는 인정이 돼요. 최고는 인정이 됩니다. 선악 불문하고 최고 물어보는 건 가능하잖아요. 내가 이거 대리권 없는 걸 알았는데 이거 계약대로 해줄래? 너 생각은 어때? 물어볼 수는 있지. 물어보는 것까지 못하게 하면 어떡해. 최고권은 있고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자, 이렇게 뭐 대리권 있어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안 돼. 그리고 여기 추인도 안 해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얘의 선택이죠. 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그래, 계약 이행해줘. 아니면, 또 이제 손해배상 해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요 상대방이 알았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요 책임을 안 집니다. 얘가 이제 알았다, 알 수 있었다 할 때는 뭐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 얘가 제한 능력자야. 제한 능력자일 때도 이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안 합니다. 요거 뭐 했는데 얘가 나중에 보니까 미성년자야. 그럴 때는 이렇게 계약 이행이나 뭐 이런 거 제한 능력자일 때는 자,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책임이 안 진다 이 얘기죠. 행위 능력자 을, 이거 왜 행위 능력자라고 굳이 딱 이렇게 놨죠? 행위 능력자 을, 제한 능력자가 아닌 거를 표시하려고.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자, 좀 뭐 길게 써놨네요. 병을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는 대리권이 없고요.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약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병은 어렵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 을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매수인의 지위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을은 무권 대리를 모른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네, 이거 맞는 말이죠. 추인하고 난 후는 철회를 못하지만 추인하기 전에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해가지고 무효로 할 수 있어요.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철회하면 무효가 되죠. 자,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네, 그럼요. 철회를 하면 유효하게라고 하는 거는 추인하기 전에 철회를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딱 했다.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를 하면은 병은 왜 갑의 상대로 이거를 계약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해? 참, 이게 틀린 말. 갑은 무슨 죄야? 아마 갑하고 상관이 없죠.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저 병이 그러면 갑이 그 철의 유효를 다투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병에게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죠. 그렇죠. 병이 이 철회를 했는데 갑이 생각하니까 이 철회가 잘못됐어. 잘못됐어. 이거 그냥 나는 뭐 추인을 할래. 유효로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 거를 병이 알았다. 알고 얘들이 지금 짜고 한 거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병의 계약 철회 전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속 상속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얘가 아버지고 뭐 얘가 내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얘가 사망을 했어요. 철회 전에. 이렇게 철회를 하려고 했는데 철회 전에 이제 갑이 사망해 버렸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상속을 받아버렸어. 상속을 받아버렸어. 을이 선이 무과실인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럼요. 신의 측에 반하지. 하면은 지금 이렇게 얘가 계약을 했잖아요. 을과 병에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상속을 받아버렸어. 철회 전에 상속을 받아버렸어. 그러면은 이렇게 병원 선이 무과실인데 이거를 추인을 안 하고 거절해버려. 본인이 이렇게 계약을 맺고 다 하고 나중에 잘못은 얘가 다 했는데 을이 잘못을 했는데 이게 상속 나중에 받고 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거절을 해버려. 거절을 추인을 안 하고 이건 신인 측에 반합니다. 신인 측 자기가 계약한 거를 자기가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건 신인 측에 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자,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질문이었고요.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 이 경우에 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률 효과가 기속돼. 어차피 유효하게 처리하고 무효 이렇게 돼버렸는데 갑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한번. 따라서 병은 갑이 아니라 을에게 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막 시험 칠 때 막 문제 막 읽다 보면 이게 갑인지 을인지 막 그냥 모르고 막 읽을 때도 있어요. 시간이 쫓기니까. 이런 걸로 참 이런 걸로. 자, 그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